안녕하세요. 주식 내구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단은 뭐 이삭 엔지니어링이랑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VIP 추천주였는데 오늘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이거를 제가 왜 추천했고 그다음에 왜 익절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매매 분석을 좀 해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태성, 삼화전자, 동신건설, 체시스, 태양금속, 태양금속, 우 이제 관심 종목 차트 분석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삭 엔지니어링부터 좀 빠르게 차트 분석을 해보면, 일단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리딩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이 21선 부근에서. 근데 이삭 엔지니어링을 왜 이제 매매를 했냐면, 어쨌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런 N자 상승이라고 저는 봤는데, 이 N자 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하고 21선에 눌려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역배열인 자리에서 241선을 계속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전 그런 장기평을 계속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리에서 이제 돌파를 하고 이제 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돌파를 한번 할 가능성은 있다고 좀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500원 부근부터 제가 분할 매수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1,600원부터 제가 분할 매수를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1,600원 터치하고 이제 어제 자리까지 또 매수 자리를 주고, 오늘 이제 11,200원, 11,100원 이상 제가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무난하게 좀 수익 나왔을 거고 매도까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강조드리는 돌파 후에 21선 눌림목 자리거든요. 21선 눌림목 자리인데, 보통 이제 21선 눌림목이든 어떤 지지 저항은 두 번 정도까지는 그 지지에 대한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 기법 그대로 이제 리딩을 좀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수익이 좀 잘 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돌파 후 눌림, 이 포인트만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인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할이죠. 24,000원짜리에 30%, 25,000원짜리에 30%, 나머지는 들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 정고점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고점까지 못 끌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매수가는 요 라인이에요. 31,450원 요 라인인데, 제가 이거를 리딩을 왜 드렸었냐면, 사실 이거는 좀 물려있던 종목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가 리딩 드렸던 자리가 여기에요, 요 구간. 그래서 저는 제가 봤던 구간에서는 뭐였냐면, 사실 여기서 이제 밑으로 하라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저는 돌파 후에 눌림 이후 21선 터치하고 전고점으로 슈팅이 나올 줄 알았어요, N자 파동으로. 근데 전고점으로 N자 파동으로 슈팅이 나오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제가 이거를 사실 매수 라인이랑 손절 라인이 이탈돼서 21선이 이탈돼서 29,400원이 이탈됐을 때 왜 제가 손절 리딩을 안 드렸냐면, 그러니까 리딩할 때 분명 손절해요. 근데 왜 안 했냐면, 사실 이거는 전체적인 파동 자체가 굉장히 큰 종목이었잖아요. 여기서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헤드앤숄더 이후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락 A 파동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헤드앤숄더이고, 헤드앤숄더 이후 주가가 뭐 하락 A 파동, 이게 하락 A 파동 이후에 주가가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고점, 그러니까 43,000원짜리를 트라이 하려고 43,000원짜리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 밑으로 내려올 때 오히려 더 비중 더 태우라고, 그냥 홀딩하라고, 이거 35,000원, 37,000원 무조건 가니까 그냥 홀딩하라 그랬어요. 이 종목,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그만큼 좀 확신이 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 고점에 지금 보시면 헤드앤숄더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 종목이고, 주가가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확실히 눈에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사실 지금 반도체 뉴스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소자고, 그러니까 부품이고, 소자 및 부품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PCB 기판이거든요. PCB 기판 기술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그리고 양산을 할 수 있냐, 없냐예요.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산을 할 때 있어서. 근데 PCB 기판 기술력이 좋은 회사는 타이거 일렉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타이거 일렉도 지금 바닥에서 큰 시세를 냈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처음에 막 코로나 이후에 봤을 때가, 이게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 바로 앞에 있어요, 공장이.
그 근처 공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타이거 일렉이라는 회사를 좀 잘 아는데, 타이거 일렉이 정말 기술력이 좋은 회사고, 이거는 뭐 정관을 뜯어보셔도,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뜯어보셔도 진짜 좋은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PCB 기판 기술이 좋은 회사들은 뭐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가 올라가던, 아니면 자체 개발,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뭐 자체 개발 뭐 PCB 기판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그런 호재에도 속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미래 지향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뭐 V자 반등으로, 이렇게 V자 반등을 하는 거는 보통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이런 게 많고 기술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이런 이제 V자 반등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근데 이소페타시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PCB 기판이 절대로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 저는 그런 회사라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계속 뭐 봤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도체 주식이나 이런 어떠한 수익 종목을 매매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이 테마가 연속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냐 안 받냐,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매매 분석에서는 기법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법보다는 왜 이 섹터를 매매를 했으며, 그리고 사실 이타겐전리어링이랑 둘 다 반도체 관련 부품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하는 섹터, 그리고 테마,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거래량이 좋고, 뭐 어때서 거래량이 좋고, 예를 들어 뭐 차트가 좋고, 이거는 사실 저는 나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저는 1순위는 섹터랑 테마,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있냐 없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VIP 추천주였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하나마이크론, 태성, 삼화전자, 동신건설, 채시스, 태양금속, 우 차트 분석을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동신건설부터 태양금속, 우까지는 이거는 정치 테마주죠. 그리고 이제 1등주, 2등주인, 그니까 그 1위 후보, 그니까 뭐 후보 1등, 2등, 뭐 한동훈 대 이재명 대 한동훈,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그냥 부품주니까 좀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주가가 어때요? 주가가 지금 요런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지금 거래량이 단기적으로나마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구름대를 돌파하려고 하고 61선과 21선을 모두 회복을 한 구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이 상단 저항을 쉽게 뚫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주가가 떨어져서 뭐 이런 역헤드 숄더를 만들던, 아니면 이런 추세 하단 자리에서 장기 이평에서 저항을 받아서 지지를 받아서 상승을 하든 조금 더 눌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 제 생각에는 25,700원 자리부터 23,400원, 요 구간 한 10% 구간이 되는데, 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리에서 이게 돌파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런 음봉에 맞아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돌파 관점보다는 한 번 더 눌렸을 때 내가 접근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9,400원부터 31,000원짜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태성인데, 태성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그 1월 23일날 강력한 슈팅 이후에 뭐 여기서 기술적 반등 없이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차트면서 온디바이스 관련주죠. 그리고 저점과 고점이 뭐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있는 이런 박스권 내에 갇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태성 같은 경우에 뭐 월봉이나 주봉을 보시면 제 생각에는 이게 과연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이게 더 못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스펙주 이후에 신규주로 주가가 계속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올라가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당연히 4,900원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이 상단 저항이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이게 뭐 과연 더 갈까? 이 얘기는 이게 이 자리를 뚫어서 이 전고점 5,890원을 뚫어가지고 이게 만원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태성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4270원부터 4040원까지 분할 매수를 좀 할 것 같고,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5000원 이상부터는 매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보진 않을 것 같고 5000원 이상 혹은 4840원 이상부터는 저는 저의 관점이니까 저는 조금 매도 관점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봉상 이 상단 저항을 요런 쌍바닥의 형태로 돌파를 해가지고 요렇게 가서 이 전고점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5,000원짜리, 그러니까 4,200원부터 4,040원짜리 분할 매수해서 4,860원부터 5,000원짜리까지는 내가 매도 관점을 보겠다라고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줄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관련주나 시장에서 반도체 부품주에서 만약에 정태주로 넘어간다, 혹은 반도체 부품주에서 뭐 반도체 부품주들이 악재가 터졌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거는 밑으로 지지선을 이탈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크게 접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삼화전자인데,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도 분석을 해드린 종목이고, 지금 자리가 이제 추세 하단부 내려왔기 때문에 아주 매수하기 적합한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라인은 425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000원 이상. 그러니까 손익배가 좀 좋은 자리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이제 반등이 없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쌍바닥 내려올 때 좀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동신건설인데,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 추세선을 그대로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매수 구간이고 손절은 19,200원만 잡으시면 되고, 이 종목은 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4,500원 이상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목표가 24,500원, 손절 라인은 19,2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주봉도 그렇고, 주봉 보시면 고점은, 그러니까 거래량은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고점을 이 앞전에 매물대를 다 뚫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 누군가 매집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이 앞전에 하락하는데 들어간 거래대금과 이 매물대를 조금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크게 봤을 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 1월 2일날 이 고점까지는 한번 좀 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분봉을 보더라도 저때 당시 고점이 터졌을 때 이 앞에 매물대를 윗꼬리로 소화하면서 주가가 빠졌지, 음봉으로 던지면서 거래대금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5분봉을 보더라도 상한가로 물량을 잡아먹고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 아직 안 나간 그런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스윙으로 매매하기 아주 좋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근데 무료 텔레그램에서 요 자리에서도 분석해드리고 했던 종목이었을 거예요, 아마. 요 자리 17,000 얼마대, 18,000 얼마대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렸을 겁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체시스 인데,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차트가 뭐 나쁘진 않잖아요. 이 자리에서 뭐 장기평을 지지하는 자리에서 21선 회복했고, 21선 좀 회복하다가 이거는 뭐 이 하락하는 게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2100원짜리까지는 그냥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 라인만 1530원 잡으시면 되고, 목표가는 2100원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뭐 한동훈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더 빠지더라도 반등을 하고 빠질 거기 때문에 한동훈 관련주들은 조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태양금속이라는 종목도 손절 라인 2710원만 잡으시면 되고, 목표가는 3530원. 뭐 지금도 15% 정도는 먹을 구간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태양금속 우인데, 태양금속 우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얘도 손절 라인 5,400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여기 점화로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7,47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을 좀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제가 텔레그램,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주식 리딩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에 15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굉장히 저렴하고, 뭐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뭐 천천히나마 월등히 좋을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급하게 매매하지 말고, 뭐 직장인이나 나는 좀 주식을 배워가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기 때문에, 그래서 VIP 가입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